왜 그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야 했을까? 50년을 함께 산 집 한 채를 두고 가족이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을까? 재개발 보상금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드러난 진짜 얼굴들. 이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 김순옥은 늘 그랬듯 마당의 고무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다. 물줄기가 흙을 적시는 소리가 고요한 연립주택 사이로 퍼져나갔다. 구청에서 온 직원이 현관문에 하얀 봉투를 붙이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순옥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천천히 다가갔다. 재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이주 안내. 굵직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마침내 오고야 만 그 순간이었다. 동네 어귀에서 들리던 소문이 현실이 된 것이다. 순옥은 봉투를 뜯어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았다. 6개월 후 철거, 임시 거주지 알선, 보상금 산정 절차. 낯선 용어들이 빼곡했다. 엄마, 뭐 붙어 있어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순옥은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 김미영이 정문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차갑게 울렸다. 어머, 미영아. 무슨 일로? 아, 그냥 근처 지나다가요. 우진이는 주차하러 갔어요. 미영의 시선이 순옥이 든 서리로 향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작은 주름들이 선명했다. 몇 달 전부터 부쩍 자주 들르기 시작한 며느리.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엄마, 그게 뭐예요? 미영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물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재개발 통지서래. 드디어 오고야 말았네. 순옥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다. 신혼 때 이사와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버텨온 세월이었다. 어머머, 진짜요? 우진아. 미영이 갑자기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곧 정문 너머로 김우진이 터벅터벅 걸어왔다. 작업복 차림에 피로가 묻은 얼굴이었다. 왜 그래? 재개발 통지서 왔다고 하네요. 우진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다. 피곤해 보이던 얼굴에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어머니, 보여주세요. 그래,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자. 순옥은 현관문을 열었다.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거실로 들어선 미영의 시선이 사방을 훑었다.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오래된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춰선 듯했다. 순옥은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으며 파란 불꽃이 올라왔다. 6개월이네. 내년 봄에는 여기를 떠나야겠어. 우진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았다. 법정동 주소, 집원, 면적, 보상 기준. 복잡한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어머님, 그런데 이런 절차들.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미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다. 글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요즘은 다 복잡해졌어요. 서류도 많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해야 하고 실수하면 손해보기 쉬워요. 보리차가 끓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순옥은 찻잔을 준비하며 며느리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분명히 도와주겠다는 말인데 왜 기분이 이상할까?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미영이 밝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순옥에게는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순옥은 찻잔에 보리차를 따라 거실로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내려놓으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어머님, 그런데 이런 서류들 어디에 보관하세요? 응? 서류?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 그런 것들이요. 순옥의 손이 찻잔을 들다 말고 멈췄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아,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은 서류 하나 빠져도 일이 복잡해져요. 부자가 번갈아가며 서류 얘기를 하자
순옥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런 건 필요할 때 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절차가 복잡해졌다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다. 순옥은 며느리의 변화한 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창 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정겨웠을 가족의 만남이 오늘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순옥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재개발이라는 큰 변화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 아닐까? 거실의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범했던 하루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순옥은 재개발 통지서를 서랍에 넣어두고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이상했다. 며느리 미영이 자꾸 들렀다. 이틀에 한 번씩, 때로는 매일. 항상 그냥 지나다가라는 말과 함께. 오늘도 미영이 왔다. 이번에는 남편 우진과 함께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또 왔네. 우진이도 일찍 끝났나? 네, 오늘은 일찍 끝나서요. 거실에 앉은 미영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며칠 전과 달리 시선이 더 세밀해졌다. 찬장 위에 서류 뭉치, 전화기 옆에 수첩, 벽에 걸린 달력까지.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린 서류는 찾아보셨어요? 등기부등본이요. 재개발 보상 받으려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순옥은 잠시 생각했다. 그런 말을 했던가? 기억이 애매했다. 그거. 필요하면 구청에서 떼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어머님.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니까요. 미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들어갔다. 순옥은 며느리의 변한 말투를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가 대신 떼다 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미영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눈빛이 예전과 달리 날카로워졌다. 미영 인터넷 뱅킹도 모르시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잖아요. 혼자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순옥의 가슴이 철렁했다.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거잖아요. 왜 자꾸 고집을 부리세요? 여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우진이 아내를 말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어머님 혼자서 뭘 하시겠어요? 미영이 일어나서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찬장을 열어보고 서류가 있을 만한 곳을 뒤적거렸다. 뭐 하는 거야? 서류 좀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에 두셨는지 모르시니까. 허락도 없이 왜 멋대로 뒤져? 순옥이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집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허락이요? 저희가 남인가요?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민감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어휴, 정말. 옛날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미영이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리고 냉장고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이거 뭐예요? 그냥 고지서들이야. 고지서요? 어떤 고지서인데요? 미영이 봉투를 열어보려 했다. 순옥이 재빨리 다가가서 봉투를 뺏었다. 그만해. 내가 볼 필요 없는 거야. 어머님, 진짜 답답하네요. 저희가 왜 이런 걸 하는지 아세요?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았다. 어머님이 실수해서 보상금 못 받으면 누가 책임져요? 저희잖아요. 재개발 보상금 말이에요. 이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도 넘을 거예요. 순간 순옥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로 다가왔다. 여보,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지 마. 왜요? 사실인데. 어머님도 알 권리 있으시잖아요. 미영이 다시 순옥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그 돈으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모셔다가 같이 살 수도 있고요.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이 낡은 집에서 언제까지 살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다. 보일러도 자꾸 고장나고 벽지도 다 떨어지고 이런 데서 사는 게 자랑인가요? 순옥의 가슴이 미어졌다. 50년을 함께한 집을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이 집이 낡았어도 내 집이야. 내 집이요? 어머님, 정확히 말하면 일부만 어머님 거잖아요. 미영의 말에 순옥이 움찔했다. 우진이 지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당사자예요. 여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확히 해야죠. 어머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순옥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러니까 서류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내 서류를 왜 내가 가져가려고 해?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관리해드린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잃어버리거나 실수하면 어떡해요? 미영이 냉장고 위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화기 옆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만해라. 내가 하겠어.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바빠요.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옥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 한 번에 정리하고 끝내면 되는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어머니, 저희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복잡해서. 우진도 결국 아내 편을 들었다. 순옥은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거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평온했던 집안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어머님, 내일까지 생각해보세요. 서류 정리는 미룰 수 없어요. 미영이 가방을 들며 일어났다. 우진도 따라 일어났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옥의 대답은 힘없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다. 순옥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50년을 살아온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옛날 생각, 현실을 보라, 낡은 집. 그 모든 말들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순옥은 냉장고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평생 모아온 소중한 기록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마저 남에게 맡겨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영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무거웠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어젯밤 일을 되짚어 보았다. 정말 자신이 틀린 걸까? 세상이 변했으니 따라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급작스럽게 변했다. 현관문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였다. 순옥이 거실로 나가보니 미영이 들어오고 있었다. 어떻게 들어왔어? 아, 우진이한테 열쇠 받았어요. 매번 문 두드리기 번거로우니까. 순옥은 당황했다. 언제부터 며느리가 자신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어머님, 아직 안 씻으셨네요. 늦게 일어나셨어요? 응, 좀 늦게 잤어. 미영이 거실을 둘러보았다. 어젯밤과 달리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것 같았다.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서류 정리 말이에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영이 부엌으로 걸어가더니 찬장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봐두는 거예요. 나중에 정리할 때 편하게. 내가 허락한 적 없는데. 어머님, 또 그러세요? 어제 말씀 안 드렸어요? 미영의 말투가 점점 무례해지고 있었다. 순옥은 불안감을 느꼈다. 미영이 나간 후 순옥은 집안을 살펴보았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서랍 손잡이 위치가 미묘하게 다르고 서류들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집안을 뒤진 것 같았다. 순옥은 현관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자물쇠 주변에 작은 흠집들이 있었다. 전에는 없던 흠집이었다. 설마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다.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마트에 나갔다. 그리고 돌아와서 집안을 다시 확인했다. 역시 뭔가 달랐다. 오후에 경비실에 들렀다. 경비원 박상훈은 이 동네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상훈 씨, 요즘 우리 집에 누가 드나드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며느리분 말씀이세요? 요즘 자주 오시더라고요. 어제도 오셨고, 그저께도. 아, 그리고 새벽에도 한 번 보신 것 같은데. 네, 며칠 전에 새벽에 누군가 왔다 간 것 같더라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순옥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이 잠든 사이에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말인가. 할머니,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순옥은 경비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침실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이제 확신했다. 누군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집을 뒤지고 있었다. 순옥은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어머니. 미영이가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 맞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 그거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내가 허락한 적 없는데. 어머니 만에 하나 쓰러지시거나 그러면 어떡해요. 우진의 변명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순옥은 석연치 않았다. 앞으로는 미리 말하고 와.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은 깊이 생각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뭔가 계획이 있는 걸까? 저녁에 이웃집 할머니 정영순이 놀러 왔다. 순옥아, 요즘 며느리가 자주 오던데? 응, 재개발 때문에. 그런데 말이야, 어제 새벽에 누가 너희 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 순옥이 깜짝 놀랐다. 응, 새벽 2시쯤? 손전등 같은 걸 비추면서. 어둠침침해서 잘 안 보였는데 여자 같았어. 키가 작던데. 미영이었다. 틀림없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모르겠어. 이상해. 영순이 돌아간 후 순옥은 혼자 앉아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관심, 집 열쇠, 새벽 방문, 뒤져진 서류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보였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다. 또 미영이었다. 어머님, 저예요. 미영이 들어오더니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다. 뭐 하는 거야? 물 좀 마시려고요. 하지만 미영은 물을 마시지 않았다. 찬장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님, 이거 정말 중요한 서류들이죠? 혹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보관해 드릴까요? 순간 순옥은 깨달았다. 이것이 미영의 진짜 목적이었다. 안 돼. 왜요? 저희가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 내 서류야. 내가 보관할 거야. 미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리고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다. 네, 그러세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미영이 나간 후 순옥은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전자상가로 향했다. 젊은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설치도 쉽고 사용법도 간단해요. 순옥은 소형 IP 카메라를 구입했다. 집에 돌아와서 거실 모서리, 카메라 사각지대에 설치했다. 이제 누가 와서 뭘 하는지 모두 기록될 것이었다. 그리고 휴대폰 통화 녹음 기능도 켰다. 며느리와의 대화를 모두 남겨둘 생각이었다. 며칠 후 경비실에 다시 들렀다. 상훈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 좀 적어둘 수 있을까요? 왜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박상우는 순옥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느꼈다. 알겠어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날 오후 복지관에서 만난 전직 사회복지사 이명자에게 상황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혹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그런 일이 많아요. 특히 재개발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가족들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명자의 말이 순옥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할머니, 증거를 남겨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이 할머니를 지켜줄 거예요. 통화 내용도 녹음하고 CCTV 영상도 확보하고 모든 걸 기록해 두세요. 그날 밤부터 순옥은 달라졌다.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관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며느리의 방문 시간, 행동 패턴, 대화 내용,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다.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자신이 없는 사이에 미영이 와서 집안을 뒤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순옥은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일상이 이제는 전쟁터 같았다. 하지만 순옥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50년을 지켜온 집,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옥은 카메라로 수집한 증거들을 USB에 저장해 두었다. 미영이 몰래 들어와 서류를 뒤지는 모습,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집안 상황을 보고하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녹음된 통화 내용도 충격적이었다. 응, 서류는 거의 파악했어. 인감도장은 침실 서랍에 있고. 네, 맞아. 빨리 처리해야 해. 하지만 순옥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까?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오후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혹시 김순옥 할머니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구청 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건강 상태 확인 차 왔어요. 남자는 구청 직원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순옥은 의심스러웠다.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다니. 무슨 건강 확인이요? 재개발 2주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새로 생긴 제도예요. 지금 가셔야 해요. 남자의 말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다음에 하겠어요. 안 됩니다. 오늘 받으셔야 해요. 그때 미영이 나타났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따님이세요? 어머님이 건강검진을 거부하고 계세요. 어머님 받으셔야죠.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순옥은 당황했다. 자신의 몸이 언제 안 좋았단 말인가. 나는 아픈 데 없어.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검진 받아보세요. 맞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치매라는 단어에 순옥의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치매 아니야. 어머님,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미영과 낯선 남자가 번갈아가며 순옥을 압박했다. 순옥은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할머니, 그럼 이렇게 하시죠. 간단한 검사만 받아보세요. 남자가 가방에서 혈압기를 꺼냈다. 혈압은 정상이에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죠. 남자가 강제로 순옥의 팔에 혈압대를 감았다. 순옥은 거부했지만 미영이 팔을 잡았다.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혈압을 재고 나서 남자가 고개를 흔들었다. 역시 높네요. 바로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얼마나 높은데요? 180이에요. 위험 수치예요. 순옥은 의심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높을 리 없었다. 어머님, 빨리 병원에 가요. 싫어. 나는 안 가. 할머니, 이런 상태로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남자가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네, 지금 모셔갑니다. 네, 준비됐죠?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 순옥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병원이에요.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나는 안 가요. 집에 있을 거예요. 할머니, 지금 상태로는 위험해요.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순옥이 문 쪽으로 피하려 했지만 미영이 막았다. 어머님, 며칠만 입원해 계세요.
검사받고 괜찮으면 바로 나오시면 되잖아요. 며칠이 아니라 하루도 싫어.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났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구급차가 와 있었다. 구급차는 왜 왔어? 안전하게 모셔가려고요. 순옥은 이제 확신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나는 안 가요. 집에 있을 거예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미영이 순옥의 팔을 잡았다.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왔다. 어르신,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는 거죠? 나는 안 간다고 했어요. 어르신, 혈압이 높으시다고 하던데요. 위험하실 수 있어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순옥을 설득했다. 아니, 설득이 아니라 강요였다. 내가 싫다는데 왜 강제로 데려가려고 해요? 강제가 아니라 치료예요. 어머님, 제발 좀 들으세요. 순옥은 휴대폰으로 경비실에 전화를 걸려고 했다. 하지만 미영이 휴대폰을 뺏었다. 어머님, 쓸데없는 걸로 남을 귀찮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전화기를 왜 뺏어? 병원에서 돌려드릴게요. 이제 순옥은 완전히 고립됐다.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었다. 구급대원들이 순옥을 들것에 눕히려 했다. 순옥이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순옥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후 시간이라 동네가 조용했다. 구급차에 실린 순옥은 창문을 통해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다. 50년을 살아온 집이 점점 멀어져 갔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나타났다. 젊은 남자였다. 어르신,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김 원장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라는 말에 순옥이 깜짝 놀랐다. 정신건강의학과요? 나는 정신병 없어요. 어르신,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죠? 아니에요. 멀쩡해요. 가족분 말씀으로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던데요. 순옥은 미영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간단한 검사만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주사기를 준비했다. 뭐 하는 거예요? 진정제예요. 검사할 때 편안하시라고. 주사는 싫어요. 금방 끝납니다. 간호사가 순옥의 팔을 잡았다. 순옥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주사를 맞고 나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뭘? 넣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푹 쉬세요. 순옥의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미영이 의사와 뭔가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 깨어났을 때는 밤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몸이 무거웠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어르신, 깨셨네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무슨 약이에요? 간호사가 알약 여러 개를 건넸다. 나는 아픈 데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거예요. 드셔야 해요. 순옥은 약을 받아들고 입에 넣는 척했다. 그리고 간호사가 나간 후 모두 뱉어냈다. 정신이 조금씩 맑아지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이 모든 게 미영의 계획이었다.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순옥은 병실을 살펴보았다. CCTV가 있었다. 간호사실의 위치, 비상계단의 위치를 파악했다. 탈출 계획을 세워야 했다. 밤 12시,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이었다. 복도가 잠깐 비는 틈을 노려야 했다. 순옥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참았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복도가 비어 있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순옥은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복도를 걸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비상계단을 찾았다. 1층으로 내려가야 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다. 순옥은 계단 모서리에 숨었다.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1층에 도착했다. 후문을 찾아야 했다. 정문으로는 나갈 수 없었다. 후문을 발견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순옥은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자유였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병원을 벗어나 길가로 나온 순옥은 택시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병원복 차림의 맨발인 모습을 보고 택시들이 서지 않았다. 한참을 걸어서 편의점을 찾았다. 사장에게 경비실로 전화를 부탁했다. 상훈 씨, 나야. 순옥이. 할머니, 어디 계세요? 며느리분이 병원에 계신다고 하던데.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나 좀 데리러 와줘. 어디 계세요? 순옥은 편의점 주소를 알려주었다. 30분 후 박상훈이 왔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차 안에서 설명할게. 차에 타고 나서야 순옥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상훈 씨, 나 며느리한테 당했어.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해. 순옥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박상훈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럼 지금 집에 가시면 안 되겠네요. 며느리분이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다. 미영이 자신이 도망쳤다는 걸 알면 집으로 올 것이다. 그럼 어디로 가지? 나는 사람 집에 가서 숨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순옥은 명자를 떠올렸다. 전직 사회복지사였던 명자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명자네 집으로 가자. 새벽길을 달려 명자의 집에 도착했다. 배를 누르자 명자가 문을 열었다. 순옥아, 이게 무슨 일이야? 명자야, 나 좀 숨겨줘. 상황을 설명하자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해. 증거가 있잖아. 카메라에 찍힌 것들. 그제서야 순옥은 깨달았다. 집에 설치한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명자의 집에 도착한 순옥은 마침내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순옥아, 우선 씻고 옷부터 갈아입어. 명자가 따뜻한 물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내주었다. 순옥은 병원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그제서야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이제 찬찬히 얘기해봐. 순옥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재개발 통지서가 온 날부터 시작해서 며느리의 변화, 몰래 집을 뒤지는 일들, 그리고 오늘의 강제 입원까지. 이건 명백한 범죄야. 강제감금에 사기에 위조까지. 그런데 내가 도망쳐 나왔으니까 더 화가 날 거야. 당연하지.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명자가 차를 끓이며 말했다. 그런데 순옥아, 집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은 어떻게 가져올 거야? 그게 문제야. 집에 가야 하는데. 지금 가면 위험해. 며느리가 찾으러 왔을 거야. 그때 박상훈이 말했다. 제가 확인해보고 올게요. 며느리분이 왔는지. 박상훈이 나간 후 순옥과 명자는 대책을 의논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해. 너 지금 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상태잖아. 그것만으로도 뭔가 잘못됐다는 증거야. 명자의 말이 맞았다. 정상적인 입원이었다면 이렇게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 30분 후 박상훈이 돌아왔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와서 난리였어요. 뭐라고 하던데? 병원에서 실종됐다고 하면서 혹시 집에 왔는지 확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갔어? 네, 열쇠로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순옥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미영이 집안에서 뭘 했을까? 그런데 할머니,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며느리분이 나갈 때 큰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들어갈 때는 작은 가방이었는데 순옥과 명자가 시선을 주고받았다. 뭔가 가져간 것 같은데? 서류 들릴 거야.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누가 또 왔어요. 낯선 남자가. 정장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며느리분이랑 같이 왔어요. 순옥은 오늘 집에 왔던 가짜 구청 직원을 떠올렸다. 그 사람이 뭘 했는데? 집 앞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분이랑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다. 미영은 순옥이 병원에 있는 사이에 집의 서류들을 가져가고 부동산 관련 일을 처리하려 했던 것이다. 순옥아,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런데 증거는? 카메라 영상이 있잖아. 그걸 어떻게 가져와? 명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상훈 씨, 집 열쇠 있어요? 네, 비상용으로 하나 맡아두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카메라만 가져오면 돼.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며느리는 할머니 찾으러 다니고 있을 거야. 집은 비어 있을 거고. 계획을 세웠다. 박상훈이 먼저 가서 주변을 확인하고 안전하면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 오후 늦은 시간 세 사람은 순옥의 집으로 향했다. 박상훈이 먼저 경비실에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미영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명자와 순옥이 뒷문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어수선했다. 여기저기 뒤져진 흔적이 역력했다. 이렇게 만들어놨네. 서랍들이 열려 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미영이 급하게 뒤진 것 같았다. 순옥은 거실 모서리에 설치한 카메라를 확인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다. 명자야, 이거야. 카메라를 떼어내고 SD카드를 빼냈다. 모든 증거가 여기 들어 있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다.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다. 순옥과 명자가 얼어붙었다. 뒷문으로 나가자. 하지만 늦었다. 미영이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님? 어머님 여기 계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다. 순옥과 명자는 침실로 숨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상하네.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미영이 거실을 살펴보는 발소리가 들렸다. 뭐가 없어진 것 같은데? 미영이 카메라가 있던 자리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누군가 여기 있었어. 미영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 났어. 누가 집에 들어왔다 간 것 같아. 응, 뭔가 가져간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뭘 가져갔는데? 카메라 같은 게 있었는데 없어졌어. 카메라? 엄마가 설치한 거야? 그런 것 같아. 이제 우리가 한 일이 다 찍혔을 거야. 전화 내용을 들으며 순옥은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계획적인 범죄였던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 해. 일단 엄마부터 찾아야 해.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으니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면 돼. 순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아들까지 이런 짓에 가담하다니. 미영이 집안을 더 뒤지기 시작했다. 침실 쪽으로 오고 있었다. 순옥과 명자는 옷장 속으로 숨었다. 숨소리마저 참았다. 침실 문이 열렸다. 분명히 누가 왔었는데. 미영이 침실을 살펴보고 있었다. 옷장까지 열어볼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났다. 미영이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기회였다. 순옥과 명자는 조용히 옷장에서 나와 뒷문으로 향했다. 현관에서는 미영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김순옥 할머니 계신가요? 아, 제가 대신 받을게요. 택배 때문에 미영이 정신이 팔린 사이 두 사람은 무사히 집에서 나왔다. 박상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카메라는 가져왔는데 며느리가 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정말 경찰서로 가야 해. 세 사람은 치안센터로 향했다. 순옥의 손에는 모든 진실이 담긴 SD카드가 들려 있었다. 치안센터에 도착하자 경찰이 상황을 물어봤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강제 입원요? 순옥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증거가 있으세요? 순옥이 SD카드를 꺼내 보였다. 여기에 며느리가 몰래 집을 뒤지는 모습이 다 찍혀 있어요. 일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컴퓨터로 영상을 재생했다. 미영이 몰래 집에 들어와 서류를 뒤지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응, 인감도장 찾았어. 내일 브로커랑 만나기로 했지?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명백한 절도 미수네요. 그리고 강제감금까지. 정말로 신고 접수해 주실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이건 심각한 사건이에요. 마침내 순옥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할머니, 혹시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며느리분이 찾지 못하는 곳에 계세요.
저희 집에 계시면 돼요. 그러세요.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치안센터를 나오면서 순옥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깨달았다. 명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옥은 생각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했지만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다. 박상훈과 명자 같은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다. 명자의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며 순옥은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순옥아, 이제 끝이 보여. 그런 것 같아. 이제 내가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야. 맞아. 증거도 있고 경찰도 믿어주고. 순옥은 SD카드를 손에 들고 바라보았다. 작은 카드 하나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오랜만에 평온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옥은 명자와 함께 치안센터로 향했다. 어젯밤 처음으로 푹 잠을 잔 덕분에 정신이 맑았다. 담당 형사 이성호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사람이었다. 할머니, 어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정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미영이 몰래 집에 들어와 서류를 뒤지는 모습, 인감도장을 찾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휴대폰 통화 장면이 나왔다. 응, 서류는 다 파악했어. 등기부등본이랑 인감증명서 위치도 확인했고, 브로커 말로는 일주일 안에 처리할 수 있다는데, 이성우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사기 예비 행위네요. 그리고 이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해야겠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며칠 전 새벽에 미영이 또 들어와서 서류 사진을 찍는 모습도 나왔다. 할머니, 이 영상 외에 다른 증거도 있나요? 통화 녹음도 있어요. 순옥이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며느리가 서류를 요구하며 모욕적인 말을 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혼자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인터넷 뱅킹도 모르시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네요.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명자는 복지관에서 알게 된 법률상감사 김영수에게 연락했다. 이런 케이스가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재개발이나 상속 때문에 가족끼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죠.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미영이 치안센터에 나타났다. 실종신고 하러 왔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요. 접수대 경찰관이 이성우 형사에게 연락했다. 김미영 씨죠? 마침 할머니 일로 조사 중이었습니다. 강제감금과 사기 미수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뭔 소리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일단 조사실로 와주세요. 조사실에서 이성우 형사가 영상을 보여주자 미영이 말문이 막혔다.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이건 오해예요. 어떤 오해인가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서류를 잃어버릴까봐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럼 왜 몰래 하셨나요? 시어머니가 고집이 세셔서. 변명이 궁색해질수록 미영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여기 통화 내용을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브로커와 공모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려 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는데요. 그건 시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라고. 할머니 동의 없이요? 미영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또 다른 방문자가 나타났다. 어제 순옥을 강제로 병원에 데려간 가짜 구청 직원이었다. 김미영 씨 계신가요? 부동산 중개업자 박철수라고 합니다.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이성우 형사가 나왔다. 마침 잘 왔네요. 당신도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박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조사요? 강제감금 공범 혐의입니다. 이제 그물이 좁혀지고 있었다. 박철수와 미영을 따로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히 즉흥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다. 체계적으로 계획된 사기였다. 김미영 씨, 정신건강의학과 김 원장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연결됐나요? 박철수 씨가 소개해줬어요. 박철수 씨, 김 원장과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나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함께 해왔나요? 박철수가 입을 다물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큰 조직이 드러났다. 김 원장은 정식 의사가 아니라 면허를 취소당한 전직 의사였다. 그리고 박철수와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를 벌여왔다. 할머니,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상습범이에요.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미 3건의 비슷한 사건이 접수됐어요. 모두 재개발 지역 독거노인들이었어요. 순옥은 소름이 돋았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오후 늦게 우진이 치안센터에 나타났다. 아내가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우진 씨죠? 당신도 조사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저요? 왜요? 공범 혐의입니다.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사실에서 우진은 처음에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다. 하지만 미영과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자 무너졌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 해. 이것도 모르는 일인가요? 저는 그냥 뭐요?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한 거예요. 우진이 결국 자백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다는 것이다. 재개발 보상금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거예요? 아내가 며칠만 입원해 계시면 서류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동의 없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다. 저녁 무렵 이성우 형사가 순옥에게 결과를 알려주었다. 할머니, 일단 3명 모두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증거가 확실해서 기소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조직적 범행이라서 형량도 무겁게 나올 것 같아요. 공범이니까요. 비록 주범은 아니지만 공모했다는 게 명확해요. 순옥의 마음은 복잡했다. 며느리야 그렇다 쳐도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까지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아팠다. 할머니, 혹시 집에 가시려면 저희가 같이 가드릴게요. 혹시 또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명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차가 앞뒤로 호위했다. 집에 도착하자 여전히 어수선했다. 미영이 뒤진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걸 언제 다 치우지?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집안을 정리했다. 흩어진 서류들을 모으고 넘어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았다.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미영이 가져가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들 모두 무사했다. 다행히 중요한 건 못 가져갔네. 그래, 늦기 전에 발각돼서 다행이야. 정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다. 두 사람이 긴장했다. 혹시 또 무슨 일인가? 문을 열어보니 박상훈이 서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경찰차가 와 있길래 걱정됐어요. 고마워요. 상훈 씨 도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박상훈이 돌아간 후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5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가장 믿었던 가족이 배신하고 오히려 이웃이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다. 순옥아, 이제 정말 끝났어. 그런 것 같아. 내일부터는 평온할 거야.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진짜로 끝나는 것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긴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순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자신의 존엄과 이 집의 의미를 지키겠다고. SD카드는 여전히 순옥의 손 안에 있었다. 작지만 강력한 무기였다. 한 달이 흘렀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철수 일당의 범죄 규모가 점점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카르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할머니, 수사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이성우 형사가 순옥의 집을 찾았다. 손에는 두꺼운 수사 파일이 들려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어요. 피해자가 총 13명이나 돼요. 그렇게 많아요? 네, 모두 재개발 지역 독거노인들이었어요. 같은 수법으로 당하셨더라고요. 이성우가 파일을 펼쳐 보였다. 피해자들의 명단이 빽빽히 적혀 있었다. 다행히 할머니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전체 조직이 무너졌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대부분 재산을 되찾으셨어요.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도 중단됐고요. 순옥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자신만 구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명자와 함께 법원에 갔다. 생전 처음 가보는 법정이었다. 법정은 생각보다 엄숙했다. 판사석 앞에 피고석이 있고 그곳에 미영과 우진, 박철수가 앉아 있었다. 순옥은 미영과 눈이 마주쳤다. 미영은 고개를 돌렸다. 피고인 김미영, 박철수, 김우진에 대한 사기, 강제감금,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이 사건은 재개발 보상금을 노린 조직적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노인을 상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순옥이 촬영한 영상을 법정에서 상영했다. 미영이 몰래 집에 들어와 서류를 뒤지는 모습이 대형 화면에 나타났다. 응, 인감도장 위치 확인했어. 브로커 말로는 일주일이면 된다는데? 법정이 조용해졌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그리고 이것이 통화 녹음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혼자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인터넷 뱅킹도 모르시고 피해자를 모독하고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순옥이 증인석에 나갈 차례였다. 김순옥 할머니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할머니, 며느리가 처음 이상하게 행동한 게 언제부터였나요? 재개발 통지서가 온 그 다음 날부터요. 갑자기 자주 찾아와서 서류를 보자고 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도와준다는 줄 알았거든요. 순옥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순옥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며느리의 변해가는 모습, 몰래 집에 드나들던 일, 모욕적인 말들. 강제로 병원에 입원당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다. 50년을 함께 산 가족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 몰랐어요.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순옥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슬퍼요. 그 집은 제게 50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돈으로만 보였던 것 같아요. 순옥이 고개를 들어 피고석을 바라보았다. 우진아, 내가 내 아들이긴 한 거니? 우진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시작됐다. 할머니, 혹시 기억에 착오가 있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다른 질문을 해주세요. 변호인의 공격이 무력해졌다. 영상과 녹음이라는 물증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다음은 미영의 변론이었다. 제 의뢰인은 시어머니를 위한다는 선의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럼 왜 몰래 했나요? 시어머니가 고집이 세셔서. 고집이 세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는 건가요? 변호인이 말문이 막혔다. 박철수의 변론은 더욱 궁색했다. 제 의뢰인은 단순히 부동산 중개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그럼 가짜 구청 직원으로 할머니를 속인 건 뭔가요? 증거 앞에서 모든 변명이 무너졌다. 마지막으로 우진이 최후 진술을 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합니다. 우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처음엔 정말 어머니를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10억이라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순옥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미움과 연민이 교차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일주일 후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김미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미영이 무너져 내렸다. 피고인 박철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박철수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피고인 김우진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우진은 실형을 면했지만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김모 씨에게는 의사면허 정지 2년,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조직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법원을 나오면서 순옥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승소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다. 순옥아, 이제 정말 끝났어. 그런 것 같아. 오 할머니, 정말 용감하셨어요. 오 할머니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았어요. 이성우 형사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옥은 생각했다. 가족이 배신했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다. 박상훈, 명자, 이성우 형사, 그리고 법정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 이들이 진짜 가족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박상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박상훈이 환하게 웃었다. 저녁에 명자, 박상훈과 함께 간소한 축하 자리를 가졌다. 순호가 정말 대단해.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잖아.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셨잖아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재개발로 곧 사라질 동네였지만 아직은 평온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 SD카드는 이제 서랍 깊숙이 보관됐다.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작은 기록이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50년을 지켜온 집에서 맞는 조용한 밤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순옥은 마당의 고무나무 잎사귀가 노랗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요즘은 벨소리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웠다. 문을 열어보니 박상훈이 서 있었다. 손에는 공문서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재개발 계획이 바뀌었대요. 순옥이 눈을 크게 떴다. 전면 철거가 아니라 리모델링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네, 구청에서 공식 발표했어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순옥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고 해요. 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오후에 명자가 찾아왔다. 그녀도 같은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순호가 이번 주 토요일에 주민 설명회가 있대. 저도 가봐야겠어요. 당연히 가야지. 할머니가 이 동네의 산증인이잖아. 토요일 오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순옥은 명자와 함께 참석했다. 회의실에는 동네 주민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많았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프로젝터로 자료를 보여주었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면 철거 대신 리모델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단, 이를 위해서는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을 주민 여러분이 직접 하시게 됩니다. 한 주민이 손을 들었다. 리모델링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보상금의 70%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충당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주민이 질문했다.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약 1년 정도 예상됩니다. 그동안은 임시 거주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순옥도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저 같은 고령자도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주민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임이 이어졌다. 김할머니, 이번 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아났어요. 그 사기꾼들이 다른 곳도 노렸을 텐데. 순옥은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할머니, 협동조합 이사로 나와주세요. 당연하죠. 이 동네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다른 주민들도 동조했다. 이 할머니가 계셔야 우리가 안심이 돼요. 맞아요. 경험도 풍부하시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어요. 순옥은 감동했다. 며느리에게는 무시당했지만 이웃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주일 후 협동조합 창립 총회가 열렸다. 순옥은 감사로 선출됐다. 김순옥 감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순옥이 일어났다.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저는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동안 많은 변화를 봤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몇 달 전에 저는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집을 빼앗길 뻔했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웃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박상훈과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추억과 관계가 쌓인 곳입니다. 순옥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번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1년 동안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서로 도우며 버텨내면 더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박수가 길게 이어졌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순옥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잊고 있던 걸 일깨워 주셨어요. 순옥은 따뜻함을 느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배신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이웃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순옥은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집도 지켰고 새로운 가족도 얻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마당에 고무나무에 물을 주고 집 주변을 정리했다. 박상훈이 출근하면서 인사했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부터 조합 일도 해야 하잖아요. 오후에 명자와 함께 동네를 걸었다. 리모델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옛 모습을 기억해 두려는 마음이었다. 순호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그러게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도 잘 이겨냈잖아.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50년 전 신혼 때 처음 이사와서 걸었던 그 길이었다. 명자야,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줘서요.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나도 고마워.
순옥이 덕분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웃으며 걸음을 계속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순옥은 서랍에서 SD카드를 꺼내보았다. 모든 진실이 담긴 작은 기억 장치였다. 이제는 무서운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는 기념품이 되었다. 순옥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50년을 지켜온 이 집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은 배신했지만 더 좋은 가족을 얻었다. 박상훈 씨, 명자, 그리고 이웃들. 이들이 진짜 가족이다. 펜을 들고 쓰면서 순옥은 생각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력한 게 아니다.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고 용기를 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평온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순옥은 마지막으로 남편 사진에 인사했다. 여보, 내일부터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조합 일도 하고 새 동네 만드는 일도 해야 하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사진 속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순옥아. 그날 밤 순옥은 깊이 잠들었다. 오랜만에 꾸는 꿈은 무서운 악몽이 아니라 따뜻한 꿈이었다. 꿈속에서 리모델링이 끝난 새 집에서 이웃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박상훈도 있고 명자도 있고 새로 사귄 조합원들도 있었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50년을 지켜온 집에서 맞는 새로운 아침이었다. 순옥은 마당으로 나가 고무나무에 물을 주었다. 나무가 더 푸르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았다.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다. 시간과 추억,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쌓인 곳이었다. 순옥은 미소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집은 돈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시간입니다. 증거와 기록이 약자를 지키고 진정한 연대가 희망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 주변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